네, 안녕하십니까. 정홍무장입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45분 넘었죠? 50분 됐죠? 9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강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한 상식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또 의외로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생업과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이제 마치 주식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은 평생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고, 마치 골프 웬만한 사람 다 치는 것 같지만 또 실제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말씀을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일일이 보기 귀찮잖아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볼까요?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가장 뜬 이제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라는 회사죠.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이제 있고, 에코프로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든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회사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가 에코프로입니다. 이 에코프로가 왜 요즘에 이렇게 뜨느냐? 3개월 동안 10배 뛰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10만 원 정도도 안 되던 회사가 갑자기 이제 작년에 제가 아마 이맘때쯤에 에코프로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많이 올랐다 그랬어요. 그때 한 5만 원, 3만 원 하던 게 10만 원 됐다 막 이래가지고 상당히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0만 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 10배 벌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그 2차 전지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차 전지, 2차 전지, 3차 전지라는 게 있어요. 재밌죠? 2차 전지만 있는 게 1차 전지도 있어요. 1차 전지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건전지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그걸 1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AA, 이렇게 AA 이게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건전지. 로켓 배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건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충전되지 않는 거. 이게 1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고 해서 대단한 건지 알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충전식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충전식 배터리. 근데 충전식 배터리가 요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썼던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이 꼽아 쓰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게 접이식 핸드폰 할 때 이게 뒤에 보면은 클리브를 이렇게 따로 니켈 건전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이제 충전시키고, 또 그 전에는 아이와 이런 어떤 카세트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충전식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소니니 뭐니. 그래서 우리가 익히 옛날부터 충전기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라는 게 사실 대단한 축전지도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차에, 그냥 일반 우리가 지금 있는, 제가 지금 오늘도 차를 타고 왔지만 차에 다 이게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가 다 이제 하나씩 구비되어 있는데 그게 다 2차 전지입니다. 근데 그게 왜 2차 전지냐? 우리가 그 배터리가 다, 이게 만약에 이제 방전이 되면 어디서 차가 오잖아요? 우리가 삼성화재니 어디서 차를 불러. 그럼 거기서 이제 이걸 꽂고 충전을 시키면 충전이 돼요. 그러면 또 차를 움직이면은, 차가 달리는 힘에 의해서 또 그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그게 또 2차 전지입니다. 그게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는 지금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 원래 예전에 있었던 2차 전지는 주로 이제 납축식이라고 그러죠. 납축. 그러니까 납을 이제 압축시켜서 만든 전지가 이제 예전에 대표적인 게 이제 차량용 전지,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처럼 트럭에 들어가 있고 옛날 차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납전지입니다. 납전지가 대부분이야. 그러다 이제 카드뮴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냥 이게 전기 콘센트에 꽂아두면서
충전시키고,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카메라도 니켈 전지죠. 그래서 이제 충전을 시켜가지고 쓴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전부터 있었던 2차 전지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난리냐? 충전식 건전지인데 왜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난리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전기차 때문에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것에 대한 쓰임새가 기껏해야 이제 뭐 조명, 뭐 자동차 시동 킬 때 끌 때, 이럴 정도. 왜 나머지는 다 이제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떼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데 쓰기 때문에 우리가 거대한 동력을 쓸 때는 주로 2차 전지를 쓰지 않았어. 2차 전지는 뭔가 시동을 걸거나 뭔가 조명을 잠깐 뭐 핀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지. 뭐 저기 차를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대형 동력을 이용하는 데는 이제 2차 전지를 쓰지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테슬라, 뭐 대표적인 회사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는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 지구 전체 기후 협약 이런 데서 이제 몇 년도까지는 내연기관을 다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해서 사회 제도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이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전기차라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가야 될,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그냥 방향으로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 중에서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이제 대량 생산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화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긴가민가 했어요. 전기차도 이게 뭐 되겠어? 말만 저러는 거지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업 하나가 툭 먼저 이렇게 튀겨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법도 지금 만든다 그러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국제 조약들도 이제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석유 쓰지 말자, 내연기관 쓰지 말자 이러는데, 그 전기차 만드는 회사까지 툭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뭐야 이거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지금 현재까지 2차 전지에 대한 폭발의 이유입니다. 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지금까지 썼던 그런 2차 전지하고는 차원이 틀린 파워를 내는 거죠. 일단 차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또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보다 2배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까지 어떤 충전식 전지는 뭐 엄청 큰 걸 움직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 정도를 밝히는 거, 뭐 시동 정도 거는 거, 배터리 뭐 이거 핸드폰 같은 거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뭐 엄청나게 큰, 우리가 보통 일반 전기차가 큰 걸 3톤까지 나간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일반 차가 한 1톤 뭐 이런 정도의 무게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전자기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금속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차는 또 무거워요. 그럼 이 무거운 동체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그 많은 큰 동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발전기 소위 해서 이제 전지 자체가, 2차 전지 자체가 무겁고, 그 전지를 또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셋업 되는 여러 프레임 이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거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파워가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기대하는 파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 1차 전지는 그냥 건전지, 2차 전지는 지금 충전용 건전지. 그럼 3차 전지는 뭐냐? 3차 전지가 바로 그 현대자동차에서 만들려고 했던 수소차예요. 수소차. 그러니까 연료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수소를 넣어서 어떻게 전기를 만드냐면, 수소를 넣어서 전기분해를, 수소가 들어가서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전기가 나온단 말이야. 전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수소가 산소랑 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물은 빠져나오고 전기가 발생되는데, 그 전기를 그 수소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전기를 가지고 차를 돌린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결국은 수소 연료를 넣어가지고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2차 전지를 그냥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3차 전지는 원래 2차 전지까지 필요 없고 그냥 3차 전지로 바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현대자동차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그 위력에 의해서 묵살돼 버렸지. 그래서 수소차는 지금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후순위를 밀렸고, 지금 이게 2차 전지가 대세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뒤늦게 이제 전기차로 다시 바꿨고, 수소차에서. 그래서 이제 수소차는 3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가 2차 전지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 이게 야구 아시죠? 야구 보면 여러분들 그 하이성 해설위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터리. 우리가 투수하고 포수를 배터리라고 한단 말이야. 배터리라고 하잖아. 이 구단의 배터리들이 좀 힘이 좋다 또는 뭐 실력이 좋다 할 때 우리가 배터리라고 그런다. 투수하고 포수를 한 타수로 배터리라고 그래. 왜 배터리라고 그러냐면 이 배터리가 똑같아요. 그 기능하고. 우리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지. 양극재에서 이온을 쏘고 음극재에서 받은 음극재를 다시 양극재로 보내. 양극재가 더 쏴. 쏘고 받고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동력이 결국은 배터리입니다. 그게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2차 전지의 중에서 이 양극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야. 양극재. 그래서 2차 전지에는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해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윤활유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자로라고 따지면 감속재야, 감속재. 그리고 중수라고 그래요, 중수. 우리가 중수로 경수로 있잖아요. 그 중수, 경수 이게 원자로에는 그게 이제 전해질이고, 건전지 안에, 우리 속에서 2차 전지 안에서는 양극재하고 뭐가 있다? 음극재. 양극재, 음극재 사이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력이 생기고, 그 동력을 잘 전달해주게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해질이야. 그리고 전해질 사이에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둘이 이제 붙지 못하게끔, 이게 둘이 붙어버리면 투수하고 포수가 붙으면 뭐가 돼요? 공을 던질 거리가 없어지잖아. 그럼 공을 못 던지지. 그래서 양극재하고 음극재는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끔 만들고 둘이 절대 붙지 못하게끔 하는 분리막이 있다는 거야. 분리막. 그래서 2차 전지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4가지 구조로 이어진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아.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에코프로 때문에 양극재만 잘 알지 음극재는 뭔지 잘 모르는데, 양극재가 전체로 따지면 한 50%. 그러니까 우리가 투수하고 포수하고 보면 있다면 어디가 좀 더 뭐랄까 기능이 좀 더 세겠어요. 좀 더 우리가 의존도가 오겠어. 당연히 투수잖아. 투수가 일단 잘 던져야 포수도 잘 받지. 일단 던지는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는 양극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100이다. 그러면 양극재가 50이야. 이거 엄청난 비율이지.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가 한 50%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결국 2차 전지를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양극재가 어느 정도 뜨니까 이제 음극재. 이제 음극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음극재는 한 20% 정도, 25%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양극재도 어느 정도 떴으니까 이제 음극재가 이제 중요하다 해서 지금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좀 지나면 이제 전해질 만드는 회사가 또 올라오고, 좀 지나면 이제 분리막 만드는 회사들이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순서가 있어요, 벌써.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재밌는 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전기차가 막 엄청 지금 뭐 도로 안에 한 80%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10%도 안 돌아다니는데도 벌써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예. 뭐 이유는 뭐 그런 게 있죠. 미래에 이제 우리가 그 주가 가치를, 기업 가치를 이제 현재로 땡긴 거, 이 땡긴 게 결국 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2차 전지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뜬 거는 지금 당장의 값어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10년, 20년 후에 어떤 기업의 가치를 미리 땡겨서 이제 현실화 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뜰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2차 전지라는 것은 뭐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일단 전기차를 만들기로 했고, 전기차를 내연기관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내연기관을 정말 있는 거는, 그러니까 더 만들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내연기관을. 그러니까 있는 내연기관은 써야 돼, 대신. 그러니까 있는 내연기관은 계속 있는 거야. 이건 폐차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석유는 그때까지 계속 필요하겠지. 하지만 계속 비율을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전기차 비율을.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비율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전기차만 100% 만들어도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차는 그래도 아직도 내연기관 차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내연기관이 있는 한에는 휘발유도 필요하고 경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고, 지구상의 전체 모든 차가 다 전기차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뭐 양극재나 음극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다 폭등하고 난리 나는 겁니다. 왜? 이 차가 지금 뭐 이제 전기차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다 내연기관을 바꾸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2차 전지와 양극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수요를 이제 예측하면서 이제 지금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엄청나게 지금 부양시키고 띄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갑자기 이제 뭐 유럽에서 또 독일 벤츠라든지 뭐 이런 아주 큰 회사, 뭐 BMW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야, 우리 그냥 전기차를 그냥 적당히 만들고 내연 기간을 한 50% 유지하는 걸로 해서 다시 협약을 짠다. 이런 순간 갑자기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가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주가의 폭등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전기차의 수요 그리고 전기차 제작에 들어가는 2차 전지하고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예측,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 기후 협약이라든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유심히 좀 봐야 돼요. 그걸 만약에 잘못 보면은 왜 그게 조금만 변동되는 순간, 그러면 또 이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석유하고 이 배터리는 이제 딱 밀착되어 있는 관계예요. 석유. 왜? 석유라는 것이 사실 지금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석유를 공식적으로 시추한 건 20세기 초반이란 말이야. 미국에서부터 시추했어요. 미국이 가장 석유를 상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 이건 야담이다마는 1830년대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전기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상용화시킨 것도 미국이야. 근데 재밌는 거는 전기차가 원래 먼저 생겼어요.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먼저 생겼고, 전기차가 1900년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상당히 많았대. 내연기관 차보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냐면 석유가 상용화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아니고 옛날에는 뭐냐면 증기를 떼가지고 증기차였어. 증기기관차가 아니라 증기차.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는 그냥 좀 둘 다 좀 느린데 석탄 떼가지고 막 증기로 가니까 얼마나 뭐 지저분해. 석탄 또 버려야 되고 물 뜨겁고 이런데 전기차는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둘 다 뭐 시속 10km, 20km밖에 안 되는데 이왕이면 전기차가 좋지라고 생각해서 전기차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대요. 예전에 처음에는. 어차피 둘 다 차가 되게 비쌀 때 어떤 시절이라. 근데 이게 석유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상용화되면서 뭐 텍사스니 뭐 이런 데서 석유 엄청나게 막 이제 뽑아지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추가 되면서부터 이 석유를 움직이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대기업들이 야, 전기차는 무슨 놈의 전기차야, 내연으로 가, 어차피 석유 판다고 우리 돈 엄청 많이 들였는데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석유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차로 급속도로 변환이 된 겁니다. 뭐 물론 2차 전지 같은 것이 이제 발전이 안 됐고, 뭐 소위 지금 리튬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지의 효율이 상당히 안 좋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뭐 석유의 그 폭발적인 연소력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겠지. 2차 전지는. 그때는 2차 전지도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충전시키면 다 2차 전지야. 근데 그 2차 전지의 성능이 지금하고는 너무나 이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석유의 폭발적인 어떤 그 파괴력, 연소력과 또 내연기관의 그 발전이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한 100년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내내는 거의 다 내연기관의 시대였습니다. 저도 차가 세대지만 다 내연기관이죠. 스포츠카든 뭐든. 근데 아직도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기차가 과연 그 내연기관을 밟을 때만큼의 어떤 쾌감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저는 워낙 내연기관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스포츠카 같은 거는 붕 나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기 레인지로버 같은 거는 또 디젤의 맛이 또 있어요. 그 막 힘이 좋잖아, 디젤이.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폭발적인 힘을 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인데, 그걸 할 수가 있답니다. 그게 2차 전지가 이제 더 발전되면은 그 엄청난 힘을 낼 수가 있고, 또 상당히 그 소음이 없고 조용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2차 전지라는 것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처음에 전기차가 만들어졌던 1830년대에도 2차 전지에 있었다. 다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해서 뭐 나비니 뭐니 카드뮴이니 뭐 이런 걸 니켈이니 이런 걸로 오다가 지금은 대세적인 어떤 그 재료가 리튬이에요. 리튬. 그래서 리튬 전지의 시대, 리튬 전지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성능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양극재나 음극재라는 것이 상당히 음극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마디로 뭐 옛날엔 투수가 뭐 시속
50km, 60km밖에 못 던졌던 것이 지금 막 선동열 같은 식으로 막 박철수 이런 사람들 식으로 150km, 160km 던지는 투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고 똑같은 거야. 공이 엄청나게 빠른 거야, 지금. 그게 바로 지금의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아, 2차 전지라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전기차라는 것이 1830년대에 먼저 생겼었구나.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이 먼저 생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석유라는 것이 결국은 2차 전지하고 서로 간에 상반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밀착된 상태로 갈 수 있겠고, 석유 권력이나 전기차 권력도 결국은 다 미국이 좌지우지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권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앞으로 또 하겠지만 2차 전지도 결국은 권력, 특히 국제정치의 어떤 파워의 게임, 그리고 또 국제 경제의 어떤 그 돈의 흐름과는 또 일맥상통하게 연결돼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